네, 머니마스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시를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았었죠. 뉴욕이 쉬어갈 때 우리는 강했었고요. 간밤에 뉴욕이 달려주니 오늘 우리는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줄 것인가 모두의 관심사였는데요.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일부 국가에 면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뜨겁게 날아올랐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연출됐었던 테슬라 12%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 흐름을 이어받지는 못합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했었던 코스피, 코스닥 현재는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2620선, 코스닥은 71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 우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었다가 오늘은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그 선물 시장 안에서의 외국인들 매수 규모는 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9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여줍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날아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올랐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6%,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고요. 6만 원 안착된 채 계속해서 그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호재가 있었는데요. 폴란드 관련해서 폴란드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수천억 원 규모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간 2% 가까운 상승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빠졌던 테슬라. 절반가량 내려와 있었죠. 고점 대비해서요. 원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또 반감을 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중국 비아디에게 전기차 1위 매출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유연한 관세 스탠스가 다시 한번 전달이 되면서 테슬라가 날아올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주들도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중심에는 오늘 현대차, 기아, 자동차 주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2028년까지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팔 벌려 환영을 외친 상황이죠. 현대차 관세 면제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부품주들 쪽으로도 어제 이어서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부품주들은 오히려 그 관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 기아 플러스 부품주들까지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기아가 현재 2%의 상승이고요. KB금융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네이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의 하락을 보여주는 가운데 HLB가 다시금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반납해 가는 자리입니다. FDA 승인 관련해서 불발이 되면서 한 차례 기대감 그 이상으로 실망감을 안겼었던 HLB인데요.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55,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보합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가까운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시죠. 삼천당제약 오늘 쉬어가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 4%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과 클래시스, 리가켄 바이오, 의료 AI 관련주들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된 걸까요? 오늘 장에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출발합니다.
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힘이 없어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쉬어가고 있고요. 뉴욕은 좋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이제 오늘은 좀 좋겠거니 하고 이제 보셨던 분들은 네. 좀 화가 나실 텐데, 특히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급락이 좀 9시 한 10분경부터 한 5, 6분경부터 선물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다가 거의 9시 한 18분 이후로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선물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 흐름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가 했더니 또 다시 이제 한 11시 넘어서부터 9시 때 많이 빠졌던 자리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장 초반부터 좀 사긴 했는데, 지금도 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수의 강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매도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이 녹색 선이 외국인들의 흐름인데, 네. 외국인들의 흐름이 위로 좀 갔었죠. 한 2천억 이상 샀다가 금액으로 이제 환산해 보시면 한 2천억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이제 한 900억대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현물은 한 1,0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 564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보면 뭐 외국인들이 아랫 방향으로 베팅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선물도 보면 약간 웨이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외국인들은 지금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빅 이벤트들이 어제 이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있었고, 또 대통령 관련돼서 이번 주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적어도 다음 주 초나 뭐 다음 주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근데 이게 지금 원래 3월 중순이면 끝날 거라고 했던 것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외국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3월 31일 날 우리가 공매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약간 좀 두려워하는 쪽에서는 많이 올라온 종목을 좀 팔고, 제가 볼 땐 약간 좀 너무 먼저 겁먹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게 공매도에 대한 오해인데, 공매도 그럼 무조건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특정 종목을 예전에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공매도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없고요. 투자 회사들은 없고, 거의 이제 대부분 헤지 펀드라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죠. 근데 이제 매도 비율이 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매도는 최대 수익이 100%고요. 네. 매수는 무한대죠. 그래서 항상 공매도가 질 때는 엄청나게 박살이 납니다. 근데 매도를 쳐놨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0% 이내지만 네.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에코프로가 이제 뭐 분할하기 전에, 액분하기 전에 150만 원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공매도가 청산하면서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다. 예. 그러니까 매도 쳐놓은 게 너무 이제 비싸지니까 손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서도 비싸게 사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런 것들도 오히려 보면 공매도가 들어오면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의 현물 흐름이 달라질 거다. 네. 제가 그동안은 선물만 보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어떻게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나오는 거는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매도 관련해서 좀 체크해 주셨고요. 정치 리스크는 계속해서 안고 가는 시장 안의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 핫 이슈, 뭐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정의선 회장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현대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부품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현대차 좋게 보세요? 예, 현대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이제는 사셔야 된다. 이제는 사야 된다? 예, 현대차 없으신 분들은 이제 사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형주가 한번 랠리를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이제 큰 모멘텀이 필요하죠.
근데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선언했던 우리 간밤에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적극 투자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하다못해 지금 계열사인 현대제철까지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게 뭐 다 알려진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거죠. 현대제철도 미국 진출한다는 얘기는 연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조지아에 짓고 있는 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지어달라고 그래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완공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규모를 좀 더 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눌렸다라고 보면 올해 작년 상반기에 29만 9,500원까지 한 6개월 랠리를 보였거든요. 네. 작년 1월 초에 가격이 한 18만 원, 19만 원대, 18만 원대였는데 한 29만 9,500원까지 갔었다가 그 뒤로 이제 뭐 피크아웃 논란부터 시작해서 관세 이슈까지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왔죠. 근데 현대차가 실적이 나빠졌냐 하면 실적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네. 근데 실적이 그럼 여기서 꺾일 거냐? 지금 판매되는 추이를 보면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이런 관세 우려만 해소만 된다라고 해도 저는 25만 원 이상 가야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지금 전고점 이제 사상 최고가였던 29만 9,500원은 시간의 문제지 않겠나 돌파하는 데는. 대형주가 한번 랠리를 보이면 한 6개월 랠리 갑니다. 네. 지금 이제 6개월 갈 준비를 했다. 그럼 추세를 잡았다. 그렇죠. 대형주는 이런 추세로 이제 한 뭐 6개월 이상 끌고 가면서 네. 이제 수익을 좀 내셔야 되고요. 보통 중형주들이 한 3개월, 소형주들이 한 달. 이렇게 랠리를 좀 보일 때 네. 강하게 랠리가 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현대차는 편입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기아는 왜 또 상대적으로 약하냐? 멕시코 공장 때문에 발목이 좀 잡혀 있는 네. 거죠. 현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미국의 공장을 완공 짓는 거고, 현대차에서 지금 미국에서 파는 차가 한 90만 대 연간에, 근데 지금 50만 대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최대 120만 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미국 물량을 다 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울산에서 보낼 게 없어진다. 네. 예, 그러면 울산 쪽에서는 지금 초상 치러야 됩니다. 그럼 울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산 라인은요? 생산 라인은 지금 현재는 이제 내수용이라든지 뭐 다른 데 수출하는 용으로 쓰겠죠. 이제 미주 라인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은 주로 이제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 예. 오죽하면 지금 제철소까지 데려가는 거잖아요. 제철소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철강도 뻑하면 관세를 자꾸 때려서 네. 문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이 뉴스에 가려서 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GM과 MOU를 맺었어요. 그것도 큰 그림입니다. 네. 현대 그 같은 생산 라인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현대제철도 그래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 과생산된 것들은 또 GM에 팔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사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가 한 22만 원 선입니다. 121선 돌파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들어간다면 뭐 넉넉하게 29만 원 넘어간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1차로는 한 26만 원, 7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주춤하면 이제 한번 끊고 나오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흐름이 생각보다 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물론 네. 이제 트럼프가 관세 없다라고 했는데 또 관세도 부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품목별로 또 달라질 수도 근데 있는 거여서. 관세 부과해도 현대차는 문제가 없다. 괜찮다. 기아는 좀 말이 다르다. 기아는 이제 멕시코가 문제죠. 근데 멕시코에도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기아도 매수 관점으로 오케이. 매수 관점으로 좋죠. 왜냐하면 기아가 그동안 현대차보다 탄력이 더 좋았던 거는 네. 영업이익률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가 나오는 데가 기아예요. 현대차는 한 8, 9% 정도 나오는데 네. 기아는 한 10에서 한 11%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그만큼 이제 좀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죠. 기아 입장은 차만 생산하면 되고, 사실은 현대차가 대부분의 플랫폼을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네.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기아여서 주가 탄력은 기아가 더 좋았는데 이제 좀 방향이 좀 바뀌어서 현대차가 오히려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부품단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도 부품주들의 흐름은 좋은데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관세 전가 부담을 부품주들이 안고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 이제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가 있는 부품주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다 아실 거예요. SL. 이제 뭐 SL, 성우 하이텍, 화신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제 주로 1차 벤더들은 대부분 다 따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현재 진출 이슈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부품주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왜요? 이게 다른 업종과 다르게 네. 물론 다른 업종들도 많이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납품을 받았던 스마트폰 한참 잘 나갈 때 납품 받았던 회사들이 처음에 주가가 좋다가 네. 점점 주가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왜 나왔냐면 마진율이 적을 때는 Q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 근데 항상 비슷한 양을 파는데 마진을 자꾸 줄이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화신도 그렇고 성우화이트도 그렇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5%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남길 수가 없다. 네. 뭐 현대차가 8% 정도 남기는데 부품주들이 10% 남기면 현대차에서 바로 지적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뒷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부품사 사장님들이 법인카드를 열심히 씁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비용을 많이 쓰는 거죠. 뭐 그렇게 들었는데 뭐 저도 뭐 이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네. CEO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대차에 딸려 있는 식구들 특히 화신이라든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서현이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SL이 그나마 현대차랑 비슷한 한 7,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고객사를 좀 다변화했습니다. SL이요. 네. SL은 이제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이제 OLED로 좀 바뀌면서 LED로 바뀌면서 좀 더 단가도 올라가고 좋아졌는데 GM도 납품하고요. 뭐 포드 쪽도 스탈렌티스 쪽도 납품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한테 많이 못 받는 걸 거기서 조금 더 받는. 그럼 부품단 안에서는 SL이 그나마 낫다라는 관점이시겠네요. 뭐 고객사가 뭐 GM도 그렇죠. 스텔란티스도 포드도 있다 보니요. 오히려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차트도 보시면 네. 제가 한번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화신, 뭐 성우하이텍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죠. 예. 거의 뭐 빨래줄처럼 가다가 잠깐 들었죠. 어제 오늘. 네. 화신이랑 성우하이텍이 지금 모양이 거의 똑같죠. 네. 오늘 자동차 부품단의 모양은 뭐 차트가 거의 다 동일해요. 근데 비슷해요. SL은 최근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SL이 오늘 장에서 장중에 한 8% 42,000원 돌파가 그렇죠. 됐다가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품단은 조금은 자제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살 거라면 네. SL을 사시는 게 맞다. 살 거라면 SL 그리고 맞습니다. 현대차 예. 예, 이렇게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자, 방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이제 공매도 재개가 7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 공매도 집중 타겟 대상 중에 하나가 뭐 방산이 될 거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원체 급등을 보여줬었다 보니까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뭐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원체 최근에 그 유상증자 소식이 주가를 한 차례 흔들었다 보니 방사는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 방사는 좀 쉬어간다는 접근으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추세가 꺾였다도 아니고요. 추세가 간다, 약간 쉬었다 좀 간다.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초부터 물론 작년부터죠. 이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2월 달 이후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까지 좀 들어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때 78만 원 이제 목표가가 대부분 한 75만 원 선까지 이제 높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네. 물론 일부 80만 원 넘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본인의 목표가보다 주가가 더 가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야, 네 목표가 넘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더 올린 건데 78만 원 찍고 내려온 이유가 물론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지만 올라갈 때 얘기는 방송만 틀면 다 방산 얘기만 나오고 네. 모든 사람들이 방산 다 좋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항상 꼭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론적인 근거가 아닌 거죠. 근데 네. 이론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LIG 넥스원도 알겠는데 고객이 대부분 한정적이죠. 돈을 어디서 버냐? 우리나라 국방부에게 팔아서 돈을 벌까요? 아니겠죠. 예, 거의 한 2% 3%밖에 못 남깁니다. 거의 원가보다 조금 남기는 정도로 팔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버는 거냐면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폴란드에 많이 팔았죠. 네. 또 추가 계약도 남아 있고요. 현대로템은. 근데 폴란드를 빼면 폴란드가 거의 매출의 50%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뭐 체코 이쪽은요. 루마니아 뭐 조금 있죠. 예, 체코도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고. 근데 지금 국가가 더 늘어나야 된다. 계약하는. 네. 다변화가 안 돼 있죠. 서유럽에서는 안 사겠죠, 당연히. 자체 방산이 있으니까. 그럼 북유럽은 좀 살까? 북유럽은 전에 우리 거를 사려다가 눈치 보다가 결국엔 독일 거 샀습니다. 독일제요. 예, 노르웨이도 독일 거 샀죠. 너희들은 우리한테 가스, 석유 다 팔면서 네. 왜 우리 거 안 사? 이렇게 돼서 이제 샀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 싸고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외교 관계가 같이 얽혀 있고 네. 제재도 많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중장기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뭐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전 세계 방산이 다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산주 사실 거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를 사셔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한국 방산주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저기 지금 자막에도 써놓으셨지만 예, 나토의 수입 무기 중에 67%가 미국산이죠. 네. 나머지 30 몇 프로는 자기네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미국산 방산 업체들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지금 보면 딱 그 자주포랑 네. 전차에 제한돼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미국이 파는 거는 최첨단 무기들을 팔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좀 쉬어가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여기서도 드렸어요. 여도운 앵커님이랑 할 때도 방산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네.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게 딱 느껴질 때는 조금 과열 국면이죠. 그래서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높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방산 조선 들고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해야 되는 시점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방산은 일단은 좀 챙기면서 들고 가자라는 전략 취해 주셨는데 자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의료 AI 쪽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료 AI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많이 내려가 있는 자리고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의료 AI 우리는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빅테크 기업들도 의료 AI에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루니, 뷰노, 파마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의 힘이 좋은데 그렇다고 엄청 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자리 진단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AI를 여러 개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 보통 네. 진단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뭐 영상 진단? 예, 그다음에 R&D 뭐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데 AI 기능을 쓰는 회사도 있고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이런 회사들은 보통 뭐 돈 버는 거 하려면 진단 쪽을 가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보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약 물질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할 텐데 관심은 있고 지금 AI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약 성분을 보면 특히 이제 바이오 약 같은 경우는 성분이 단백질 조합인데 네. 단백질 조합은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뭘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뭐 이렇게 C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구조식 쓰잖아요. 네. 그걸 분석할 수는 있는데 그걸 조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원자들이 같이 뭉쳐서 단백질을 만들 때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사람이 하려면 10년 걸리는 거를 네. 지금 AI 기능을 통해서 한 달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찾아낸다는 거죠. 그걸 쓰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걸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이제 구글도 이제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신테카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약간 좀 내피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만한 이제 그 IT 능력이 좀 저는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오늘은 이 회사가 되게 좋지만 뭐 코리안 소프트 이 회사는 어제 뭐 유증했다가 뭐 다시 또 오늘 뭐 그 미국의 FDA 승인 받았다고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그 AI 진단 관련된 것들은 FDA 승인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신약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요? 그렇죠. 뭐 JLK나 뭐 뷰노나 지금 네. 다 보면 미국에서 다 지금 영상 뭐 진단 관련돼서 다 잘 받아요. 잘 받고 있고요. 근데 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인 게 루닛이죠. 루닛.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루닛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루닛과 그 다음에 뷰노, 그 다음에 JLK 이런 종목들이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잘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뭔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숫자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근데 숫자라는 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안 나오겠죠. 그럼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루닛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죠. 실적이 뭐 적자 나오는 건 이건 아직은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은 투자 받아서 남의 돈 가지고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루닛이 지금 작년의 매출이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적자는 계속 커지는데 비슷하죠. 뭐 400억, 500억, 600억 적자 났는데 매출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닿아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익으로 확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출 단위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되 대장은 루닛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JLK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등이 루닛, 2등이 JLK, 예, 3등이 뷰노인 걸로 말씀 예. 주신 건데, 자 그럼 루닛 우리가 기술적인 가격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루닛은 어차피 여기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어요. 밸류에이션 계산은 사실 안 되는 회사죠. 그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로봇주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로봇보단 빠르겠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예전에 루닛이 한번 AI 초기 열풍 때 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아마 배당락 이런 거 고려해서 좀 가격이 좀 수정된 건데 한 13만 원 근처까지 갔다라고 보면 이 회사가 지금 5만 원대 있습니다. 그럼 13만 원까지 갈 거냐?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에서 8만 원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매출단에 큰 변화라든지 이벤트가 생기면 그걸 뚫어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한 8만 원까지 정도만 보시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 이 4만 원 밑으로 뺄 것 같으면 사실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예. 지금 추세가 조금 애매하니까 6만 원 뚫은 걸 확인하고 사시던가 아니면 조금 사놓으시고 좀 한 번 더 나눠 사시는 그런 형태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8만 원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종목이다. 루닛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가 한 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손절가 4만 원 잡아보면서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오늘 그래서 대표님의 원픽 종목 뭘까요? 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이제 제가 대형주는 하이닉스 말고는 잘 말 안 했는데 네. 현대차를 사셔야 될 것 같다. 현대차가 탑픽이에요. 예, 현대차 아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예, 조금 탑픽이죠. 더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악재가 없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고, 악재 해소. 예.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한번 스타트를 하기 시작할 때는 좀 무섭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바이든 때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미국의 정책에 부합해서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미국 정책에 부합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울산에 계신 분들은 좀 우울하겠지만 현대차 차주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 예. 그럼 없는 분들은 지금 사보셔도 나쁘지 않다. 뭐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올라온 그 영상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놀랐어요. 다이내믹스도 지금 전혀 이 로봇 관련된 밸류가 현대차 그룹에 반영이 안 돼 네. 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그런데 글로비스 다 나눠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도 만약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하면 테슬라처럼 비싼 주식이 없거든요, 사실. 네. 밸류에이션 보면. 예, 그렇고 따지면 사실은 현대차가 훨씬 극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예. 오늘 장 초반에 개장하고 나서 한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뭐 이때 들어가셨어도 오늘 뭐 쭉 빠졌잖아요.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만 원 정도 이제 시가보다 만 원도 안 빠진 건데 이 대형주에서 물론 만 원은 크긴 합니다만 저는 23만 원 미치면 여전히 부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형주들이 원래 약간 좀 갭 메꾸고 가는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뉴스가 나와서 빠졌는데 결국에는 곱씹어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현대차 앞서 목표가 27만 원, 6만 원 주셨잖아요. 예. 손절가는 어디로 보세요? 손절가는 또 20만 원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20만 원? 20만 원 또 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이네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뭐 또 트럼프가 번복한다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변수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우리 대표님의 탑픽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0만 원 안내 드릴게요. 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빅피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3가지 키워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콘텐츠 이렇게 가져와 주셨네요. 뭐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이야기들, 뭐 중국 쪽에서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콘텐츠 키워드 안에서는 M83 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중국에서 이 너자투 굉장히 인기인가 봅니다. 네, 일단 3억 관객을 동원했던 너자투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또 연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장해서 산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 회사의 VFX 기술이 이 너자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냈고 또 흥행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기술력이 좀 눈에 띄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상영이 연장되었다 이 얘기는 지금 내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더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수로 인해서 글로벌 흥행 5위를 또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내수 시장이 한번 불을 붙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불이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한한령 해제가 돼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수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우리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국의 소비 파워는 여전히 대단하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제대로 된 컨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지갑을 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M83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너자투의 흥행 그리고 상영 연장에 대한 부분이 VF 기술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넣어봤습니다. 네, 우선 중국 하면 디플레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 부양책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상영이 한 번 더 연장됐다라는 건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조금은 내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 VFX라는 게 시각 특수 효과 아닙니까? 네, 이 M83의 기술력이 특히 대단하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 영화 한산 보셨어요? 네,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되게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 시각 특수 효과 기술이 그 영화 한산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네.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를 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 너자투의 흥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산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좀 입증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약간은 중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려다가 취소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한다면 꽤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에 네. 에이펙 정상회담, 아시아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사실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 전에 우리나라와의 교류 관계라든지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의 카드는 결국 아시아를 끈끈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중일 외교 회담이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 중국과 한국의 이런 문화 교류에 대한 네. 복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각 특수 효과가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적용이 될 것이고 그게 중국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너자투에서 좋아했잖아요. 네. 중국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각 특수 효과의 기술을 또 우리나라에 접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쪽으로 그 컨텐츠가 흘러가면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수혜주 우리가 하면은 컨텐츠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 직접적인 수혜주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너자투의 흥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별그대도 그렇고 한국 콘텐츠 중국도 상당히 좋아하긴 합니다. M83 한번 차트 통해서 다양한 가격 전략 챙겨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기 눈에 띄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 기록했던 게 3월 6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 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M83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또 자랑하자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도 추세가 좋고 오늘 좀 시장 보시면서 어저께 나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2차 네. 전지 지금 주도 섹터가 엄청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네, 지수 대비해서 종목별로 하락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이 거의 소비주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전히 추세가 좀 견조하고 상한가 이후에 계속해서 21선을 좀 타고 종목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좀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네. 지금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보통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배열의 형태로 차트 가 만들어졌을 때는 가장 응집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대로 추세가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는 큰 한방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통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큰 한방을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전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인 24,4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2월 7일 날 최고점이네요. 네, 맞아요. 2월 7일의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월 7일과 2월 6일 이후에 이때 거래량이 좀 상당 부분 들어왔다가 네. 거래량이 좀 줄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컨텐츠주들이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거래량은 좀 줄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좀 기간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16,500원은 그래도 좀 지켜주는 가격까지는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16,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이 장대 양봉의 스타트 라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이게 중요한 가격대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딱 맞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가격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날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는 오히려 저점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 가격대가 이 종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가격으로 16,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거래량이 이렇게 한산했다라는 건 이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걸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24,400원, 손절가 16,5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의료 AI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요. 의료 AI 하면 보통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루닛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3빌리언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실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이사회 복귀를 앞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의료 AI 투자에 진짜 진심을 가지고 있다. 진심이다. 네, 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의료 AI 사업이 돈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사업성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귀를 하고 나서 뭐 M&A라던가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어서 그 전부터 의료 AI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3빌리언 같은 경우엔 유전체 기반해서 이제 희귀질환 진단 기업인데 70여 개국의 희귀진단 질환 서비스를 제공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미 기술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유전체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의료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의료 AI 하면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해외 쪽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 네. 기업인데 우리가 의료 AI 시장은 지금 AI 시장이 발전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 적용이 되잖아요. AI 기술력이.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 AI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우리가 질병 같은 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빠른 시간에 질병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신약을 개발할 때도 우리가 의료 AI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희귀 질환을 먼저 알아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높게 평가를 했고 일단 그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네.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신한투자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오버행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때 급등이 나오면서 소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줬고요. 작년 11월에 상장했었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오버행에 대한 물량은 소화를 했고 물론 물량이 모두 소화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쉽게 매도를 하는 물량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회사는 이제 시작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상패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의료 AI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적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신규 상장주들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유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입증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3빌리언을 의료 AI 쪽에서는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바이오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의료 AI 쪽 3빌리언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차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신규 성장주들을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도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네. 역사가 없다, 발자국이 없다라는 부분 깨끗하다.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그 기업들이 패턴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일단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61선, 네. 이제 중장기 이평선 61선을 라인이네요.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일단은 5,500원으로 손절선은 잡아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목표가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날 2월 17일에 7,260원까지 고점이 한번 돌파를 해줬고 네. 그리고 2월 18일에는 7,100원까지의 고점 터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 6,800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때 두 번의 6,800원의 고점을 못 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의료 AI 쪽에 또 네이버가 붙어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좀 더 버프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오늘 뭐 신테카 바이오도 그랬고 오늘 코어라인 소프트도 300억 유상증자가 있어서 급락을 했지만 오늘 또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한번 우리가 트라이 해보자. 그래서 7,000원까지는 한번 목표를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7,000원으로 목표가는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빌리언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500원 라인으로 이쪽 맞춰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로는 어떻게 가져와 주셨을까요? K-뷰티. 대표님께서 또 K-뷰티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K-뷰티 안에서는 휴메딕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필러 관련주죠. 어떤 포인트 짚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뭐 미용 쪽에 원래도 관심이 많긴 하지만 요즘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피로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지만 오늘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많은 걸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잘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들이 끌고 가는 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방산주들도 오늘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숫자가 찍히는 쪽이고 또 중국에 대한 분들이 많이 또 오는데 요즘 명동을 가면 외국인 분들을 적지 않아 볼 수가 있는데 강남에도 많습니다. 네, K 의료 그 미용 의료 관광도 많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빗대어서 한번 휴메딕스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온스 그룹의 에스테틱 자회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는 필러가 좀 유명한데요. 제가 이 회사를 뭐 필러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디 필러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바디 필러 네. 얼굴에 넣는 게 아니라 몸에요? 몸에 넣는 네. 건데 이 회사가 이제 남미 쪽을 좀 공략을 하려고 지금 상반기 브라질에서 바디 필러 품목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바디 필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날씬한 몸매 여성들을 네.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미 쪽에서는 이제 굴곡 있는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어깨 필러 그러면 뭐 그쵸, 골반 필러 이런 그쵸. 느낌. 아. 네, 막 많은 이제 부위들의 이제 시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위가 또 크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용량이 많이 없죠.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런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시술을 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몸매도 좀 처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필러를 통해서 이런 몸매가 처지는 비만약이 요즘 흥행을 많이 하잖아요. 위고비도 네. 많이 맞으시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몸매 처지는 부분을 살을 급격하게 빼서 바디 필러를 통해서 또 채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디 필러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러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내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톡스만큼. 그래서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파이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상반기 브라질에서 바디 필러에 대한 품목허가 또 미국 진출을 위해서 연내 임상 진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리프팅 기기 같은 거 많이 시술을 하시는데 오히려 외국 쪽에는 보톡스와 필러를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해외 시장을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해서 지금 시장이 불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휴메딕스 차트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또 약간은 오름세를 지켜주곤 있는데 크게 올라가진 않고 있어서 네. 좀 오늘 진입해본다고 한다면 위아래로 어떻게 전략 끌고 가볼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정배열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지금 같은 시장에 사실 정배열을 지키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물론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그만큼 힘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M83도 그렇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배열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고요. 오늘도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 대비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손절선은 결국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평선으로 잡아서 121선까지의 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날 두 거래일에 이제 네. 좀 중요했던 가격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36,000원과 그리고 38,000원 이 부분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36,000원까지 이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이 기업이 등락이 있던 기업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갔던 기업이라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대응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등락폭이 컸던 종목들은 빠질 때도 큰 폭으로 빠지지만 반등이 나올 때도 크게 나오는 그런 이점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하면은 회복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네. 종목의 특성상. 그래서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손절선은 38,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12월 24일에 고점이 46,450원이었는데 여기까지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46,000원까지 한번 보면서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4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메딕스 오늘 41,000원대 달리고 있는데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38,000원까지 목표가 46,000원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 현대차에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장이 있는 만큼 3부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